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M 방송의 양송입니다. KLM 방송은 특별 대담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동북아 중심, 새만금과 함께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군산대학교를 방문했는데요. 나의균 총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개교 70주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70년이니까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쵸. 7번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군산대학교가 1947년 네. 군산 사범학교를 출발을 해서 네. 지금은 종합대학으로 성격을 해서 네. 지역사회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고 뒤돌아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개교 70주년이라고 하면 사실 그 기나긴 역사인데요. 네. 그런 역사 또한 궁금하고요. 아울러 지역과 나라 발전을 이끈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배출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1947년도에 군산 사범학교를 출발했는데 네. 쭉 가다가 1962년도에 초급대학 교육기관, 네. 교육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초등학교 기관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가다가 79년도에 군산대학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붙었어요. 그리고 91년도에 군산 수산전문대학하고 통합을 해서 종합대학으로 네. 승격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군산대학교 브랜드 붙은 거는 지금 38년째 되어 있고 그래서 군산대학교 브랜드 붙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중역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군산 사범학교 출신 중에서는 유명한 분들은 강봉균 전 의원 많이 네. 그 활동하셨던 많이 분이죠. 활동하시죠.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네. 하시고 그분이 대표적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강황근 장군 강황근. 투스타 출신으로 네. 50년대 6.25 전투에 참여하신 분이신데 그런 정도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네네. 뭐 연예인이라든지 뭐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계세요. 뭐 연예인 굳이 꼽는다 한다면 송새벽 씨가 우리 대학 나왔다고 그러는데 송새벽이요? 네, 송새벽 씨가 우리 영화배우 대학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분을 한번 본 적은 없고 우리 대학 출신이라고 합니다. 막 그런 정도. 네. 그렇구나. 그럼 이어서 올해 개교 70주년과 함께 총장님이 취임하신 지 벌써 3주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먼저 산업계 관점대학 평가에서 자동차 분야 등 4개 분야가 최우수를 받았다고 네. 하는데 그 비결이 혹시 뭘까요? 제가 총장하면서 가장 기뻤던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 우리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의 67개 대학에서 이게 신청을 했는데 네. 우리 대학이 4개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기계, 자동차, 네. 토목, 건축. 네. 4개 분야가 그 한 해에 최우수를 받은 거는 우리 대학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국내 유일이에요. 와. 되게 이제 뭐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대학들은 뭐 1개 정도 최우수 받았는데 4개? 전국적으로 4개를 받은 거예요. 그건 바꿔 말하면 네.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이 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 양성 교육 과정하고 같은 거다. 교육을 제대로 시킨 거다. 네. 그런 것으로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4개를 받는다는 게 정말 그러면 국내 전국에서 예. 최초라는 거잖아요.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예요. 진짜 축하할 일이네요. 예. 거기에 이어서 또 군산대학이 사회 맞춤형 산학 협력 사업 선도대학에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인데 네. 국립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산학 협력을 그 코드로 잡은 대학이에요. 네. 이게 드문 경우거든요, 이게. 네네. 예, 그런데 저는 왜 그거를 산학 협력 코드로 잡았냐면 군산 인근에 배후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지방 산업단지가 있고 군산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서만군 과학산업단지가 있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우리 군산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학협력으로 코드를 잡은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전공을 기계공학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연구하더라도 산학협력, 교육을 하더라도 산학협력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체질 개선을 했는데 링크 사업,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이 링크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링크 사업. 네, 그 사업에 대해서 네. 우리 대학이 굉장히 적정한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은 뭐 지금 2년째 2번째 계속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래요? 첫 번째 할 때에도 우리 대학이 네. 최우수, 우수 등급을 계속 받았었고 와. 그게 좋은 실적이 되어서 네. 이번에 링크 플러스 후반기 링크 사업에 또 선정되는 그런 영예를 아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2년째 하고 추후에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번째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네. 네, 2번째 사업인데 또 3번째로 간다고 한다면 음. 3번째도 선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와.
그 체질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쭉쭉 뻗어나가는 부분들이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그 총장님이 취임하신 지 아까 3주년이 됐지만 또 군산대학교의 그런 위상이나 그런 뭐 이렇게 동결이나 등록금 동결이나 각종 평가 같은 부분에서 좋은 성적을 사실 거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간 성과 또한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뻤던 소식, 가장 그 성과 중에 성과는 2015년도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전국의 193개 대학을 대상으로 그 구조교육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위를 A, B, C, D, E로 나눴는데 A 등급은 최우수 대학입니다. 33개 대학인데 우리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됐죠. 33개 대학 중에 군산대학교가 포함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포함됐는데 거기에 국립대학이 전국에 27개 대학이 있는데 교대 빼고 거기에 국립대학은 4개 대학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군산대학교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소식이 가장 기뻤던 소식이고 그리고 이제 산학협력 부분에서 2015년, 16년도 초에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는데 4개 기관에서 그 각 대학을 산학협력을 얼마만큼 잘하는지 평가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4개 기관에서 다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랜드슬램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매스컴에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2개를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업계 관점에서 본 그 평가 그 4개가 그 동시에 최우수를 받은 거, 요 부분은 대한민국 최초니까 그거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성과 중에 성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그 다니는 학생들 또한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산업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최우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장님이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군산대학교의 모습이나 혹시 위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가 산학협력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그 취업률, 일자리 차지하는 거, 이 부분에 가장 역점을 많이 두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취업률은 국립대학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우리가 한 2등 정도를 해요. 2등 정도를 하는데 1등 정도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고 뭐니 해도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우리 군산대학교가 반절은 바다잖아요. 반절은 육지고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대학하고는 다르잖아요. 학생 모집에 있어서도 불리하고 그렇지만 우리 대학교의 핵심 역량은 대단히 좋습니다. 교수님들 연구력도 좋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핵심 역량이 굉장히 좋은 대학으로 계속 가기를 희망을 하고 또 우리 학생들 교육을 우리 교수님들이 잘 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찾아가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염원이기도 가장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인 것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나의 또 고민과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청년 고용률이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애써주신다고 하면은 학생들은 더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질문과 아울러서 군산대만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대학의 강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핵심 역량이 참 좋아요. 핵심 역량이. 그러니까 교수님들 연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한 대학이 교수 1인당 논문을 1년에 한 편 이상 쓰면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 대학이 0.98편을 써요. 그러니까 한 편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핵심 역량이 참 좋다.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실험 장비 이런 연구 장비들이 참 잘 갖춰져 있어요. 국립대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등록금이 굉장히 싸죠. 우리 대학이 등록금이 뭐 평균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요? 사립대학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우리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유관 역사도 있고 또 인근에 또 산업단지, 배후단지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참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홍보가 안 된 것이 참 다소 아쉬운데 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뭐 실용학과 그런 학과들이 없죠. 우리 대학은 이제 뭐 국립대학의 공공성, 세무성 때문에 기초학문, 인문학 이런 부분들이 또 국립대학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대학이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렇지 내부는 굉장히 탄탄한 대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내부가 탄탄한 막강한 파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 다시 지금 대학에 오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렇다고 하면 강점과 장점도 있지만 네. 사실상 요즘에 또 학생 수가 감소되기도 하고요. 취업 네. 부분 때문에 네. 각 대학마다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군산대만의 혹시 그런 뭐 방법이나 그런 대안책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이제 등록금이 9년째 이제 동결되거나 아니면 네. 인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재정이 취약해진다. 네. 이런 대학마다 지금 다 안고 있는 맞아요. 애로점이에요. 애로점인데 우리 대학은 뭐 돈이 없다고 돈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총장은 아닙니다. 저는 네. 교육배다가.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효율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은 재정 효율화 팀을 두고 있어요. 재정 효율화 팀. 아. 그러니까 재정 중복 투자는 안 되는 거고 네. 없는 돈을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를 가동하는 대학은 군인대학이 우리 대학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것 예, 같아요. 재정 효율화 팀 정말. 운영하고 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육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많이 유치를 했지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유치를 하면 네네. 거기서 5%에서 20% 정도를 대학이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로 부족한 재정을 메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교수님들 연구비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와. 우리 대학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 그 역량이 굉장히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연구비를 굉장히 많이들 따기 때문에 거기서도 간접비를 또 10%, 20%를 이렇게 또 학교에서 쓰기도 하고 부족한 재원을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충당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그 발전기금 그 모금 그 운동을 했는데 네. 그 해에 8억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발전기금을 걷어가지고 네. 우리 학생들한테 3억 정도 장학금으로 우리 대학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 장학금 지원이 너무 많다고.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 장학금으로도 좀 이렇게 지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재원이 지금 이다고 탓을 하는 대학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메워나가느냐 네. 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여기에 역점을 둬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학생들이 제가 다시 한번 또 총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학생들이 정말 오고 싶은 대학인 것 같아요. 장학금 네. 지원이나 오히려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의 역량이나 강화도 더 좋으시고 학생들은 편하게 공부하면서 네. 본인의 그런 노력들을 키워나가는 면이 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사실 지역 발전에 많은 역할을 또 했었죠. 70년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산대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할 청사진이 좀 궁금한데요. 이제 우리 대학은 입학 정원에 네. 68%가 전라북도 학생들이 들어와요. 아, 예. 68% 정도가. 그리고 아까 63% 정도의 취업률이라고 그랬었는데 예. 그 중에 반절 정도, 그러니까 48에서 52% 정도가 전라북도 군산 인근에 취업을 다 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군산대학교 졸업생들은 졸업하면 반절 정도가 네, 취업은. 전라북도 지역에 취업을 한다. 그러니까 지역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저쪽 수도권이라든지 그런 데서 별로 안 와요. 많이 안 옵니다. 많이 안 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68%가 전라북도에서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천, 네. 부여 여기서 한 15%가 와요. 그러니까 서천, 부여는 장항은 이 군산 전라북도 거의 영역이거든요. 네. 이게 생활 공간이. 그래서 우리 군산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 지역에 이바지하는 그런 대학으로 가는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간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죠. 많이 합니다. 예. 네.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 예. 점점 발전해 나가는 부분인 예.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사실 또 지역과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요. 예. 군산이 이제 바람직한 발전 방안,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군산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 4차 산업이 이미 도래했잖아요. 그렇죠. 도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군산에 지금 한 1,500만 평 정도의 그 산업 단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산업체가 기계, 자동차, 소재 이렇게 돼 있어요. 업체가 한 580여 개 정도가 있는데 네네. 근데 이들 업체가 4차 산업에 맞는 대응하는 그러한 그 업체들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고도화를 하는데 대학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연구 인력이 없는 그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 맞는 그런 그 인재 양성은 우리 군산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이제 뭐 4차 산업이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네. 뭐 융복합 전공이라든지 네. 뭐 부전공, 다전공, 영예전공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런 그 융복합 그런 교육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총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학생들과도 소통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들었을 때는 축제 때 이렇게 총장님이 직접 기타 연주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떤가요? 아, 예. 네. 제가 학생들이 한 중심에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네. 기타 치기 전에 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매년 3월 달에 학기 초에 순회 강연을 해요. 예. 7개 단과대학을 돌면서. 네. 전국에서 군사대 총장이 첫 번째였습니다. 2014년도에.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싶어서 네네. 그런 강연을 했고, 그러던 차에 총학생회 간부들이 뭐 축제 전야제 때 네. 총장님 뭐 기타 쳤다고 그러는데 학생 때 노래 한 곡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응했습니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연주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뭐 7080 세대니까. 네. 무슨 노래 하셨어요? 산호라면 저는 그 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산호. 김장훈의. 맞죠? 네. 예. 그 가사 중에서도 그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네. 젊음이 미천이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네. 뜬다.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근데 그 노래를 제가 꼭 부르고 네. 그 노래를 부르면 이제 앵콜이 나옵니다. 그렇죠. 앵콜이 나오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감정을 주기 위해서 70년대 폴 사이먼 가펑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그 곡이 있어요. 네. 아마 우리 어나운서께서는 모르실 그 세대가 좀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는 네. 건데 영어로는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해서 두 곡을 제가 꼭 부릅니다. 예. 와, 예. 지금 참 듣고 싶네요. 한 소절이라도. 좀 어색하니까 다음 그렇죠? 기회가 되면 네, 다음 기회가 되면 예, 예. 꼭 들려주시고요. 예. 얼마 전 이제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예.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혹시 스승의 모습, 스승상이 있다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늘 그 생각하고 있는 네. 스승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유가 굉장히 그 다양하잖아요. 네. 복잡해지고 있고. 그런데 또 특히 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요즘 사유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아요. 또 이렇게 따돌림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우리 사회는 꼭 그렇게 서열화를 한단 말이에요. 성적 우선주의,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간다. 이런 식으로의 교육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소외되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리 스승님들이 좀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교육이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과 군산 시민들, 뭐 더 나아가 군산대 학생들도 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민들, 우리 군산 시민들, 네. 우리 군산대학교를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네. 또 서해안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황해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네. 또 바로 옆에 중국이 이렇게 맞닿아 있고 새만금 사업이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까 네. 탄력을 받아서 전라북도의 먹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그런 그 국책 사업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고 네. 그 옆에 군산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새만금 국책 사업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인재 양성을 우리 군산대학교는 앞으로도 할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고 해서 우리 군산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군산 시민들 우리 대학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산대학교에 대해서 많은 애정 사랑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정말 총장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예. 그런 뭔가 그 학생들에 대한 애정, 학교에 대한 애정, 예. 그런 진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예. 네, 지금까지 나의균 총장님과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군산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다른 직원분들 모두 학생들에 대한 애정, 학교에 대한 애정,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심을 또 느꼈고요.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화합, 참여, 공유라는 새 가치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도 군산대학교가 가치 있는 변화를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